이번에는 이중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2019년도 중에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자, 이 사이에 근무지가 근로소득이 둘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이중 근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회사에 중도에 입사한 사람, 중간에 입사한 사람, 중도 입사자 또는 뭐 중간 입사자 자, 같은 경우에는 정근무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정근무지. 우리 회사 입사 이전에 다른 근무지 있었던 건데 정근무지가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정근무지가 둘 또는 셋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도 입사자 말고 그냥 계속 근로자라 하더라도 예, 그 계속 근로자인데 예, 종근무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근로소득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인데 제가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동안 투잡이죠. 그런 경우에 대학에서도 근로소득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 종근무지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서 전근무지가 있거나 또는 종근무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종근무지나 정근무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뭐 중도 입사자 중에 하나이겠지만, 자, 1월 1일부터 3월까지 우리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예,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타 근무처에 있었어요. 예. 자, 그런데 7월부터 우리 회사에 재입사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정근무지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우리 회사에서 있었지만 3월 30일 퇴사를 했기 때문에 이미 퇴사에 대한 처리가 끝난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회사에 다시 7월 1일 날 재입사를 했죠. 그러면 사원 등록에서 7월 1일 날짜로 새로운 사원 코드를 따서 별도의 신입사원이라고 보고 입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7월 1일부터 재입사에 대한 처리를 하실 건데 그렇게 되면 1월부터 3월까지 우리 회사도 정근무지 4월부터 6월까지 다른 회사에 근무했던 것도 정근무지. 자, 이런 경우에는 정근무지가 두 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를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근무했던 거를 그대로 살려놓고 이 사원 코드에다가 입력을 이미 계속 하게 되면 휴직 상태로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는 문제가 뭐냐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휴직이 아니기 때문에 3월 30일까지 퇴사 처리했으니까 여기도 하나의 정근무지로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우리 회사에서 일을 했었던 부분은 지금 귀속기간이 뭐 7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자, 여기에 귀속기간은 일단 현 근무지에 대한 근무 기간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 위에 보면 종전 근무지를 입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소득 명세로 들어가시면 나오는데요. 소득 명세 탭으로 들어가서 내역을 보면 화면 위에 종전 사용, 종전 미사용이라고 된 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종전 사용, 종전 미사용 여기 클릭하시면 종전 우측에 화면이 조회가 됩니다. 자, 정근무지 회사명 넣어주시고 주식회사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넣어주시고 정근무지에서 받았던 금액 급여 입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비과세 있으면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대 보험 납부했던 거 건강보험료 정근무지 영수증 보고 입력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4대 보험에 대한 공제 항목 금액 넣어주시고 정근무지 근무했던 기간 자, 종근무지라고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또는 정근무지인 경우에는 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근무지 영수증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전인데 지금 화면에는 하나만 보이시지만 우측으로 넘어가 보면 종전 여러 개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우측에 근무지가 둘, 셋, 넷 이렇게 쓰면 종전에 계속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전 근무지를 넣어주는 방법으로 전 근무지를 합산할 건데요. 자, 정산명서 다시 한번 가서 클릭을 해보면 자, 여기에 하단에 일단 총급여액이 합쳐진 금액으로 나와 있고요. 예. 자, 그리고 제가 종전근무를 넣으면서 총급여액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부금에 대한 공제도 지금 다시 바뀌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금문제에서 지금 다 쓸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자, 기부금 수정해야죠. 예, 기부금 가서 다시 한번 데이터 다시 받아서 불러오기 한 다음에 공제 금액 정산 명세 반영키 눌러서 재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합쳐진 금액으로 기부금에 대한 내역이 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결정세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간혹 이중근로자는 아닌데 자, 2019년 12월 31일 날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퇴사했는데 12월 31일 시점에서는 우리 회사에 근무를 했던 것이지 다른 회사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연말정산을 해주면 안 되느냐,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왜냐면 자, 2019년 12월 31일 날 퇴사를 했으면 저희가 12월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보고 다 했죠. 1월 10날까지 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자, 이거 12월 급여 나가면서는 연말정산에 대한 간소화 자료가 오픈되기 전이기 때문에 정산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대로 원천징수를 다 보고를 끝냈어요. 자, 보고를 다 끝냈는데 계속해서 12월 31일 날 퇴사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하는 건 여기 12월 급여 나간 곳에서 퇴사자에 대한 이 연말정산 부분을 지금 다시 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수정신고도 해주셔야 되고 급여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급여 대장도 또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은 너무 번거롭고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12월 31일 퇴사이신 경우는 정상적으로 12월 급여에 반영했던 금액 그대로 가고 원천징수한 걸로 회사 원천징수 의무자인 우리 회사는 할 거를 다 했어요. 자, 다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분들은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느냐. 자, 이분들은 나중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때 하시면 되는데요. 자, 종합소득세 때 그 홈택스로 들어가시면 아까 이중 근로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연말정산을 이쪽에서 전근무지 내역을 다 받지 못했을 때 다 받지 못하고 우리 회사 것만 갖고 정산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12월 31일 날 퇴사를 해서 연말정산을 혜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신고 납부 쪽에 오시면 자, 여기에 종합소득세 있습니다. 신고 납부에 종합소득세 이쪽으로 들어오시고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오면 여기에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그래서 5월 31일까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들어오시면 그냥 근로자가 본인 이름으로 로그인하고 들어와서 여기 와서 정기 신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 조회하고 확인 눌러주시고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역시 연말정산 혜택 받은 거가 똑같이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근로인 경우에 전근무지 영수증 못 받아왔습니다. 또는 제가 나중에 알아서 종합소득세 신고할게요. 또는 12월 말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인 경우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이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고 작성 들어가서 지금은 아직 뭐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기본 정보, 저에 대한 정보, 연말정산 불러오기 갖고 오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고서 불러오기 눌러주시면 자, 여기에 이중근로인 경우에 다른 데서 했던 내역이나 원천징수 했던 내역을 여기서 신고서 불러오기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자, 근로소득 신고서 제출 단계가 3개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신고서 불러오기 눌러서 클릭 확인. 그 다음에 근로소득 신고서 인적사항에 대한 부분 신고서 제출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정산에 받지 못했던 항목들을 다시 한번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중근로자에 대한 정산이었습니다. 자, 정리 다 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근로지가 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 공제 부분에 있는 종전근무제에 해당되는 소득 명세에 있는 종전근무. 그래서 우측에 종전근무제에 대한 내역을 넣어서 한 번에 정산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다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연말정산 때 다 공제 못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도 거기서도 간소화 자료 조회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다시 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5월 달에 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 전근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근로자 개별적으로 취직 나갈 수 있다. 세금에 대한 내역이 취직 나갈 수가 있고 국세청에서 결정이 돼서 나가는 금액은 특별하지 않으면 수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무지 둘 이상인 경우에 반드시 확인해서 정산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근무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이중근로자에 대한 정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작성 등 마무리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